작년부터 LNG선 발주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카타르 국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LNG선 발주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LNG선 발주가 왜 최근 들어서 그렇게 갑자기 늘고 있을까요? 그리고 LNG선 발주 이후에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LNG선 발주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히 환경 규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물론 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과도기전 에너지로 천연가스가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소중한 5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LNG선 발주가 늘어나게 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거에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 산유국들이 에너지 패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산유국들이 갑 중에 갑이다 보니까 계약 관계가 대부분 산유국이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대부분이 이제 원유에서 부산물로 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유국이 우리에게 너희 원유가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가스도 함께 사가라고 했던 거죠. 가스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도 돈을 벌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장기 계약 맺자. 지금부터 우리한테 원유와 가스를 사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내지는 30년 동안 우리로부터 원유와 가스를 사가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었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우리가 흔히 도착지 규정이라고 부르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스를 수입해서 갔을 때 그 가스를 다 못 쓴다고 하더라도 남은 가스를 누구에겐가 팔면 안 된다는 규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스를 들여왔는데 겨울이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혹은 발전소를 덜 돌렸어요. 그래서 가스가 남았다고 하면은 이 가스를 날려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이런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이었었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 원유와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미국이 원유와 가스를 수출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산유국들이 꽉 잡고 있었던 이 에너지 시장에서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뭔가 산유국들보다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제시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선택을 했었던 것이 바로 계약 관행을 깨트려 버린 거죠. 장기 계약 안 해도 돼. 그리고 도착지 규정 없어. 우리에게서 수입한 가스는 너희가 남을 경우 다른 국가에 팔아도 돼라고 했던 재판매도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산 LNG를 들여와서 재판매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바꿔놨느냐? 셰일 혁명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일 혁명 전에는 LNG선이 출발지를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갔다가 가스를 내리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게 되는 이 굉장히 정해진 구간만 오락가락하는 그런 LNG선들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선이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았었죠. 필요한 만큼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관행적인 계약 관계를 깨트려 버림으로써 이 LNG선의 수요가 많아지게 된 것이 출발지에서 출발했던 LNG선이 도착지에 도착했다가 만약에 가스가 남는다. 그럼 이 국가에서 저 국가로도 팔 수가 있고요. 또 이 국가에서 이 국가로도 팔 수가 있고 혹은 만약에 지금 안 팔리고 혹은 지금 팔기 싫을 경우에는 바다 위에 LNG선을 잠시 띄워놓는 그런 LNG선들까지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LNG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바로 LNG에 대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장기적인 계약 관행을 깨트려 버림으로써 시장을 완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가 발생했는데 관세까지 무력화시킨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냐? 중국은 이제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미국산 LNG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작년 9월부터. 그런데 셰니에르 에너지라고 원래는 미국의 LNG 최대 수출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하고 있겠죠. 이 기업이 뭐라고 했냐? 중국 내의 사업에는 관세의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 미국에서 LNG를 중국으로 들여오게 된다면 관세가 10% 붙은 더 비싼 LNG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셰니에르 에너지는 중국 내에서는 이 영향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했던 LNG를 직접 중국으로 배를 실어서 이동을 시킬 경우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여기에는 10% 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셰니에르 에너지가 어떤 방식을 썼냐?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물량을 그냥 유럽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그런 가스가 남겠죠. 이 남는 가스 물량을 중국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거는 중국이 유럽산 가스를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10% 관세가 붙지 않게 된 겁니다. 재판매가 가능해지고 장기 계약이 없게 됨으로써 이렇게 유연하게 LNG 선박을 돌릴 수가 있게 됐고요. 유연하게 LNG 선박을 돌리기 위해서는 LNG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결국에 미국의 LNG를 비롯한 원유와 가스의 셰일 혁명이 계약 관계를 깨뜨렸고 이 판도가 변한 것이 LNG 선박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증가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LNG 선박 수주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LNG 선박이 혼자서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혼자 다니고 있지만 터미널을 통해서 가스를 옮겨 실어야 되고요.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터미널을 통해서 그 가스를 내려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벙커링 기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 때문에 LNG 추진선도 필요합니다. 물론 본행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선업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런 기자재 혹은 터미널 관련 사업, 토목 사업 이런 데까지 관심을 넓혀도 될 시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